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자바라고 하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한번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바를 공부하기 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시작이 되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개발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앞으로 이제 24시간 정도, 꽤 뭐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자바의 기초 정도는 어느 정도 다루고 난 다음에 향후 또 다른 커리큘럼들이 있거든요.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기초 소양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목차를 요 정도로 우선은 결정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이제 진행을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객체 지향 개념, 객체 협업 이후에 나중에 더 많은 내용들을 또 다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적어도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바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초 프로그래밍 문법들을 잘 이해하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객체지향스럽게 개발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객체지향스럽게 개발을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의 소개가 될 것 같고요. 자바의 소개는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요 배경 지식을 좀 아셔야 돼요. 먼저 컴퓨터와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이며 컴퓨터의 작업을 시키기 위한 도구가 뭐냐?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먼저 컴퓨터는 기계 장치죠. 기계 장치.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계와 전자제품과 뭐 이런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 나누기는 하는데, 결국 컴퓨터는 정기적인 신호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어떠한 연산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계 장치입니다. 이 기계 장치는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3D 게임을 한다거나, 혹은 뭐 다양한 계산을 한다거나, 기상청 뭐 날씨 예보를 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마치 컴퓨터 장치가 사람의 뇌와 비슷한 그런 기능들을 하고 그런 판단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고도의 기술까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계가, 컴퓨터라는 기계가 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0과 1 밖에 모르는 어 일종의 0과 1 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바보. 사람은 대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 십진수를 이용하죠.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9, 그다음에 0이라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10이라는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언어도 영어, 한국어, 뭐 프랑스어,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소통을 상대와 전달을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뇌에서 또 갖가지 방법으로 뇌에서 추론하고 사고하고, 뭐 사고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해서 판단을 냅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사람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쉽게 0과 1 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계산은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지. 0과 1 만으로도. 사람이 어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기 장치가 이제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이 컴퓨터에게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작업들을 지시를 해야겠죠. 작업이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입력을 했을 때 자로 이동하는 것들을 자로 이동했다고 하는 명령어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엔터가 입력이 되면, 키보드에 엔터가 입력이 되면 그 엔터가 입력이 됐다라는 명령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런 명령어들을 0과 1, 0과 1, 0과 1 전기 신호를 줬다 뺐다 하는 이진수를 통해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힘든 게, 컴퓨터가 힘든 건 아니고, 컴퓨터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진수로 뭔가 입력이 들어오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좋죠. 아주 굿인 상태고. 근데 사람은 이러한 행동이나 입력이나 그다음에 명령을 이진수로 만들어서 입력을 할 수 있다면, 입력을 하게 된다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을 이진화시켜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프로그래머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컴퓨터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의 언어에 가깝게 뭔가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게 등장합니다.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죠. 하이 레벨 랭귀지. 자, 하이 레벨 랭귀지고, 이 하이 레벨 랭귀지는 사람과 기계의 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즉, 컴퓨터가 있다 치고 사람이 막 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for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며 중간에 01, 01, 0001 뭐 이런 것들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을 해주는 이런 플로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에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할 때 우리는 요 if, for,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떠한 언어로, 하이 레벨 랭귀지로 요런 문자열의 조합, 이 문자들의 조합,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의 조합을 우리는 소스 파일이라고 해요. 소스 파일.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 짜는 거를 이 소스 파일이라고 하고, 이 소스 파일을 통해 가지고 0과 1, 0과 1, 1, 0001 이런 식으로 기계어로, 이런 것들을 이제 기계어라고 하거든요. 이진수라고 하는데, 이진수로 바꿔주는 뭔가 컨버팅하는 뭔가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소스 파일을 통해서 컴파일이 이루어지면 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수의 언어가 변경되고, 이 이진수는 아주 컴퓨터가 좋아하고 받아들이기 편한 그런 언어가 되겠죠. 기계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명령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래밍하고 실행한다라고 합니다. 즉,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가 있냐면 C, C++, 자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급 언어예요. 고급 언어에 이제 포함되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파이썬, 그다음에 뭐 자바, 스크립트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뭐 다른 언어들도 많아요.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뭐 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지금 막상 많이 이제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면 요 C와 자바 요거를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을 고급 언어라고 하고 이 C와 C와 C++, 자바 요런 것들을 컴파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행되는 언어라고 해서 컴파일 언어라고 얘기도 합니다. 컴파일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컴파일 언어의 대표적인 게 자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들을 여러 가지 이제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바 이런 것들이 있고 자바가 있고 자바는 특징적으로 인베디드 웹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의 분야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웹은 뭐 작은 수준의 앱은 아니고 엔터프라이즈 기업 수준의 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이제 네이티브 뭐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자바로 개발해요. 요즘은 이제 코틀린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자바로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의 좀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좀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 하이 레벨 랭귀지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이 C예요. 그리고 C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오브젝트 개념을 더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C++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합니다. C++ 프로그램과 C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지금 우리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윈도우 프로그램을 쓰죠.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를 씁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들이 거의 C++ 베이스로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C만 조금 특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드웨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C는 굉장히 우리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이 레벨 랭귀지 중에서도 수준 이제 수준으로 보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되게 어려운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아주 빠른 프로그램 언어예요. 아무래도 단조롭기 때문에 다른 자바나 C++처럼 객체 지향 개념을 놓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래머에게 다양한 형태의 뭔가 메리트를 주려면 좀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메리트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C는 그런 개념들이 최초에 없었습니다. 프로그래머한테 뭔가 메리트를 주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진수로 컴파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원천적인 하이 레벨 랭귀지를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C는 좀 빨라요. 그래서 빨라서 하드웨어 장치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펌웨어나 뭐 이런 데 롬에 코딩되어 있는 즉 운영 체제가 없는 장치의 C 언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음, 장치 제어 뭐 이런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C에서 발전된 형태가 이제 C++, 그다음에 C# 해가지고 단넷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분야가 또 있고요. 요 지금 ASP.NET 뭐 이런 앱, 데스크탑 앱, 뭐 이런 것들을 C++ 혹은 C샵으로 많이 개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일 각광받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가 이제 파이썬 언어이고요. 이 파이썬 언어가 이제 인터프린터,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의 대표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쉘 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가 결국 자바스크립트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터프린터 언어라고 합니다. 자, C와 C++, 그다음에 자바는 컴파일러 언어예요. 컴파일러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하고 하이 레벨 랭귀지로 개발을 하고 요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간에 컨버팅을 해주는 컴파일러라는 걸로 컨버팅을 해주면 기계어 혹은 바이트 코드, 바이너리 코드들이 나오는데 이 코드를 컴퓨터에 적용시켜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되게 속도가 빠르겠죠. 빠르고요.
특징적으로 컴파일 단계와 실행 단계가 좀 분리되어 있고요. 컴파일은 근데 단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 시에는 속도가 되게 빠른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프린트 언어는요, 우리가 코딩을 쭉 하면 컴파일 과정이 없어요. 사실은 컴파일 과정이 없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 언어를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실행과 동사의 동시에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 찾아보면서 컴파일을 바로 이루면서 컴파일을 이루면서 CPU에 혹은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리거나 CPU에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인터프린트 과정 반복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프린터는 한 줄씩 바이트 코드로 변환 후 실행합니다. 중간 즉 실시간으로 컴파일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프린트 단계와 실행 단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반복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 파이썬이라는 인터프린트 언어가 스크립트 언어가 각광을 받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발전 속도에 조금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의 컴퓨팅 능력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았죠. 근데 요즘은 컴퓨터들이 조금 저가로 컴퓨터를 산다고 하더라도, 저가의 컴퓨터를 산다고 해도 상당히 빠릅니다. 어, 보통, 어, 뭐, 2000년대, 뭐 90년대, 요럴 때 16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요럴 때 사용하던 그 시절이 아니라 지금 64비트 컴퓨터에 메모리도 뭐 16기가 뭐 이 정도가 아니죠. 32기가의 하드디스크는 뭐 1테라가 이상, 1테라 이상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써요. 이렇게 쓰는데 컴퓨터의 하드웨어 속도가 그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고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어, 많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웬만한 운영체제에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인터프린터 형태로 실행을 해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더라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인터프린터 언어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좀 쉽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분야.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하나의 분야예요. 어, 기계 학습, 그다음에 딥러닝,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분야에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이런 머신러닝 분야나 빅데이터 분야는 데이터 자체에 분석하는 능력이나 데이터 자체에 의미를 많이 두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만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프로그램 언어 자체는 그닥 많이 어려운 언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심에 요런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많은 것들을 지금 프로그래밍이 위에 보시면 프로그램 언어가 어떤 것이고 왜 우리는 프로그램 언어를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로 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지 이유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 종류도 확인했고 프로그램 언어 종류의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부분이 컴파일 언어에서는 향후 자바나 뭐 C++, C# 정도는 이제 많이 관심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프린트 언어는 파이썬,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뭐 PHP도 서버 사이드 인터프린트 언어로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많이 쓰진 않지만 해외에서는 연구 연구 수준의 서버에서 써야 하는 연구 수준의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린 자바를 배울 거기 때문에 자바가 어떤 언어인지 알아야겠죠. 자, 자바는 우선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이제 객체 지향은 나중에 이제 개념을 나중에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객체 지향은 절차 지향 언어의 뭐 반대격은 아니고 절차 지향 언어에서 조금 더 조금 더 많은 발전을 이룩한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자바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객체 지향을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잘 이해하게 되면 자바의 반은 뭐 알게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다.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좀 반대격 같은 느낌의 언어는 절차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절차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대표적인 게 C입니다. C이고 절차지향 프로그램 언어는 뭐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 따라가면서 실행하는 방법이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는 유기적인 연결 관계들이 있어요. 객체들끼리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게 링킹이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이다. 자바를 처음에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요 객체지향입니다. 객체지향. 그 다음에 자바는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한 번 작성하며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철학을 가집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가능한 거는 나중에 JVM, 그다음에 자르, 그다음에 JDK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가능할 거예요.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플랫폼이 뭐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윈도우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맞죠? 그다음에 리눅스 요런 거, 그다음에 맥 OS 요런 거. 요런 거를 프로그램을 돌리는 하나의 모태격인 애들이죠. 모태격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프로그램들을 돌려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하고 여기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의 어 운영체제라고 하면서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윈도우즈, 리눅스, 맥OS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윈도우죠. 그리고 맥 PC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맥OS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바를 알고 이제 배우고자 하는 첫 번째 관문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하고자 하는 첫 번째 관문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리눅스는 아마 아직 많이 접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도 향후에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자바의 역사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공부하는 데 많은 영향들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자바를 처음 배우는데 자바 뭔지는 알았어. 그냥 자바의 역사 정도는 조금 얘기를 하면, 아, 그래도 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로서에서 첫 임무는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옆에 친구들한테 전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데 관련 없는 친구들과 뭐 만나서 얘기를 하면 너 뭐해? 라고 했을 때 자바 공부하는데 자바는 이런 거야. 그리고 자바의 역사는 이런 거야.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에 좀 또 알아야 할 특징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바는 1995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마이크로 선 시스템즈에서 발표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팀장이에요. 요때 이 사람이 뭘 커피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바 커피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개발한 프로그램 언어를 자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자바는 커피 빈이에요. 커피콩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커피 잔에 지금 커피가 있고 그 지금 김이 올라가는 로고를 쓰고 있죠. 이게 자바예요. 근데 자바가 쭉쭉쭉 잘 활용되고 있다가 한번 이제 격변의 시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2010년에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오라클이 인수를 하면서 자바가 이제 유료화 정책을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번 작성하면 어디나 실행 가능한 이라는 프로그램 언어의 철학을 가지면서도 그다음에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료로 배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오라클에 인수되면서 유료화 정책을 좀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 그리고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서비스로 뭔가 제공을 하면서 뭐
뭔가 금전적 이득을 이제 가지더라도 어 제품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쓸 수 있긴 합니다. 단 많은 이제 서포트를 받으려면 자바를 통해서 많은 서포트를 받으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료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한 6 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릴리즈 주기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잘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에서 자바를 인수를 하면서 그 자바를 개발했던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반기를 들면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오픈 오픈 JDK를 발표합니다. 즉 오픈 자바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오라클이 자바를 6개월마다 발표할 때마다 그걸 뒤따라서 오픈 자바, 오픈 JDK를 오픈 JDK 측에서도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바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바는 그러면 왜 우리는 자바를 선택해서 자바를 어, 개발을 해야 하느냐? 자바 프로그램 개발하느냐? 이런 자바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이거를 선택하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선 객체 지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객체로 취급하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정의한다. 요거는 특징이지 이유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특징에 의해서 자바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대표격.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는 절차 지향 프로그램 언어보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관리하는 측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측면, 개발하는 측면에서 뭔가 이득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적인 측면이나 혹은 재사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측면, 이런 형식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바는 나중에 뭐 이런 얘기 해요. 다양성, 캡슐화, 그 다음에 뭐 접근 지정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성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의 독립적이라고 해서 아까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장점이죠. 그거는 이유는 JVM이란 것 때문에 가능해요. 자, 자바는 컴파일 언어이긴 한데요. 인터프린트 언어이기도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인터프린트이면서도 컴파일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반반을 섞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는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자바 컴파일러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바이트 코드는 어, 바이트가 바이트가 아이러니는 아니잖아요. 기계음인 0과 1은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이진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이트 코드는 8비트 코드죠. 8비트 코드. 하- 음, 8비트가 1바이트니까.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코드를 변화를 시켜줘요. 그 변환된 거를 나중에 JVM에 넣어줘요. JVM은 그 바이트 코드를 통해 가지고 또 바이러니 코드로 순간순간 인터프린터 작업을 해줍니다. 컴파일 완전히 하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순간순간적으로 인터프린터 작업을 해주면서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고 자, 컴파일에서 자,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고 바이트 코드를 어떻게 JVM에 이제 넣게 되면 JVM이 이제 이진수 바이너리 코드로 이제 이제 라인마다 변경을 하면서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어주고 어떻게 CPU나 메모리에 올려줍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죠. 즉 기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을 하게 되면요. 컴파일에서 바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줘요.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주는데 어, 자바는 중간에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서 중간에 또 뭔가 어떠한 가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JVM이 핵심이 됩니다. JVM이. 그래서 보면 이 JVM이 뭐냐면 자바 가상 머신이에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바이트 코드가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이제 인터프린터 해서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주면서 이제 CPU에 일을 시키도록 합니다. 컴퓨터에. 그때 이 자바 머신만 이 자바 머신만 어, 윈도우
용이나 리눅스용이나 혹은 맥, 맥 OS용으로 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용 JV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용 JVM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맥 OS용 JVM이 있어요. 그래서 맥 OS에서는 이 맥 OS용 JVM을 깔게 됩니다. 리눅스는 리눅스용 JVM 깔고 윈도우는 윈도우의 JVM을 깔게 되고요. 단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운영체제가 즉 플랫폼이 윈도우든 리눅스든 맥 OS든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컴파일하면 뭐뭐.점 클래스 파일이 생기거든요. 이 클래스 파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바이트 코드 파일입니다. 요거를 여기 넣든 여기 넣든 관심을 안 가지겠죠.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플랫폼에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 자, 그리고 뭐 자동 메모리 관리가 된다.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메모리를 자동으로 정리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어, 우리 시오나 같은 경우에는 이 가부지 컬렉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뭐 변수에 뭔가 데이터를 담고 뭐 하고 뭐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요즘 컴파일들이 좋기 때문에. 근데 어 동적으로 뭔가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뭔가 리소스를 사용했으면 얘네들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러면 이 메모리에서 내려주는 과정들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에서 해제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줘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가부지 컬렉터를 통해서 메모리를 자동으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프로그래머들이 가비지 컬렉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유용하게 로직만 짜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 고민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완성된 코드를 완성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보안성을 얘기하는데 실행되기 전에 바이트 코드를 검증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바이트 코드가 또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바 프로그램은 멀티 스레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언어 차원에서 멀티 스레드를 지원한다라는 거는 멀티로 뭔가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스레드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스레드를 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스레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멀티 스레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코드상의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상 멀티 스레드는 여러 개의 스레드 CPU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데 프로세스에 의해서 작은 꼬마 프로세스들을 여러 개 돌려서 동시에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멀티 스레드라고 얘기하고요. 프로그램적으로도 아주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스레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아주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치면 게임에서 우리가 마우스로 어, 클릭 하면서 위치를 막 이동을 하죠. 위치를 막 이동을 하면은 스레드가 화면을 전환해주는 스레드 그리고 마우스로 입력을 해주는 스레드 이게 동시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접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잖아요. 말을 거는 채팅을 해주는 쪽지 기능을 해주는 스레드가 또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 기능들이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치 라이브러리를 뭔가 얘기가 라이브러리가 리치하다라는 뜻이는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지금 부자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을 처음을 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개발자 역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짤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커스텀하거나 혹은 변경하거나 혹은 참조를 하거나 이래야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제공할 때도 많은 형태의
아주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 줬어요. 그리고 얘가 오픈 소스로 공개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잘하는 친구들이 다 붙어 가지고 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해 봐야지. 라이브러리를 배포를 해 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때까지 발전을 해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아주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픈 소스의 라이브러리가 지원이 된다. 즉 부자이다. 근데 제일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인제 언어들은 이 리치 라이브러리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덜 인제 리치하겠죠. 부자이진 않겠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 언어이고 오픈 소스로 공개되었던 프로그램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형태의 레퍼런스가 있고 그 레퍼런스가 라이브러리로 존재를 하고 그 라이브러리는 우린 잘 다운받아서 사용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특유의 프로그램 혹은 타겟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분산 처리 지원, 인터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강력한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요거는 자바 기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 스프링이라고 하는 스프링 아마 아마 스프링 자체를 배울 수도 있고요. 스프링 포함해서 부트까지 포함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이제 스프링 부트 이제 혹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는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가 어 일정한 틀이 있고요. 그 틀대로 잘 따라하거나 잘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면 완성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뜻이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트워크 분산 처리 지원, 인터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아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때문에 혹은 자바 빈 프로그램 때문에 요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자바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버 사이드에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할 텐데 그 개발이 아마 스프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 동적 로딩. 필요한 시점에서 클래스를 동적으로 로딩할 수 있고요. 이 동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로딩한다라는 거는 뭐 로딩한다라는 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이런 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필요 시점 클래스를 동적으로 로딩할 수 있다라는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필요한 클래스나 리소스를 메모리에 불러오는 기법이고요. 모든 코드를 자바 프로그램 시작 시 한 번에 메모리에 막 이렇게 이제 올리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만 해당 부분을 올려 가지고 로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 코드가 나오면 코드에서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적 로딩이 가능하다. 동적 로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자바는 거의 완벽한 프로그램이네요. 맞죠? 요런 특징들을 갖고 있으면서 아주 좋은 특징들을 갖고 있으면서 예, 어, 심지어 C 언어보다도 훨씬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프로그램 문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프로그램 언어들은 다 처음에 접근할 때 어느 정도 개념을 갖추기 전까지는 엄청 힘든 작업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프로그램 언어와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전쟁을 한번 이제 계속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C 언어 프로그램과 자바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소스 파일을 작성하는 것부터 봅시다. 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C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스택이나 기술을 갖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C 언어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뭐 알고리즘도 들어갈 거고
알고리즘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노하우도 들어가겠죠. 노하우에 경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지어 짜서 퍼스트 C를 만들었어요. 퍼스트 C를 만들게 되면 요걸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프로세싱을 통해서 뭐 first i가 나오고 그 다음에 post i에서 컴파일러가 나오는데 우리 이 프로세싱의 first i를 얘기를 하는 거를 우선은 여기까지를 전처리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nclude, define 이런 것 같은 include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과정이고 define 같은 경우에는 뭐 매크로나 상수를 결정하는 이런 행동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프로그램 짰고 그 다음에 컴파일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 뭔가 만들어지죠. 어셈블리 코드라고 되어 있네요. 어셈블리 코드. 사실은 이제 바로 바이너리 코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어셈블러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셈블러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오브젝트 파일도 나중에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은 기계어와 C 언어 사이 좀 중간 매개체 언어예요. 그거를 다시 이제 기계어로 변경하게 되면 바이너리 코드가 나오고요. 이러면서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오브젝트 파일은 중간에 다른 라이브러리들하고 결합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printf를 썼다고 치면 C 언어에서 printf는 표준 출력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다고 치면 얘네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걸 갖다 쓴 거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 언어와 프로그램과 내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연결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링킹이라고 합니다. 링킹. 그래서 링킹을 하게 되면 결국 실행 파일인 exe 파일이 생성돼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실행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ex 파일을 익스큐션 하면 CPU에 혹은 메모리에 데이터가 올라가고 CPU에서는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제 즐기시면 됩니다. 뭐 게임이었으면 게임을 즐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오피스 프로그램이었으면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C 언어 프로그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컴파일에서 어셈블에서 기계어인 마이너리 코드로 변경된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저기 PT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중간에 클래스 파일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주는 과정들이 있어요. 즉 소스 파일을 만드는 과정은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소스 파일에 뭘 갈아 넣죠? 열정과 노하우와 그다음에 알고리즘,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갈아 넣었다는 거는 머리를 갈아 넣은 거죠. 뇌를 갈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갈아 넣었는데 그거에 대한 코드가 만들어지죠. 자바로 만들고 자바를 컴파일하게 되면 자 바로 뭐 어셈블 코드에서 기계어인 바이너리 코드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 바이트 코드가 발생됩니다. 어, 바이너리 코드는 01, 01을 가지고 있는 이진수 개념의 코드라고 치면 바이트 코드는 8비트의 어, 8비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바이트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져요. 바이트 코드. 그래서 이 클래스 파일에 의해서 JVM에 올려줄 때 로딩, 링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 파일 올리면서 로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링킹하는 과정이 이때 만들어져요. 즉 JVM은 뭘 가지고 있다? 외부 프로그램. 램을 웬만한 것들은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같이 폴더로 딸려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같이 넣어줘요. 이때 JVM이 떨어지고 요 중간에 바이너리 코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링킹이 이루어집니다. 링킹. 여기 보시면 링킹, 검증, 준비, 해석을 통해서 실행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 초기화 및 정적 불능을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이 바이트 코드로 변경되면서 바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행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JVM의 인터프린터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즉 JVM 안에서 바이트 코드를 바이트 코드는 완벽하게 바이너리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트 코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링킹 과정 JVM 하면서 링킹 과정이 포함되고 그렇게 하면서 JVM에 의해서 이진수가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바이트. 그래서 자바는 컴파일은 있죠. 컴파일에 의해서 이진수가 만들어지지는 않죠.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죠. JVM에 의해서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죠. 이 JVM이 기술의 핵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있으면서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즉 윈도우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든 리눅스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든 모든 것들은 여기까지의 과정은 똑같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들어지는 바이트 코드를 여기다 넣는 과정,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이 있죠. 이 JVM이 윈도우즈용이냐, 리눅스용이냐, 맥 OS용이냐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냐에 따라서 이 JVM이 어떤 게 딱 깔릴지는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플랫폼에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JVM과 JRE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자바를 개발함에 있어서 요 내용들을 모르면, 내가 자바가 결국 익스포트 될 때, 프로그램이 익스포트 될 때, 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지? 의아할 수도 있고요. 그냥 생각 없이 개발만 하는 그냥 코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어, 네트워크나 혹은 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개발자라기보다는 그냥 코드만 치는 코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 내용들을 더더욱더 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말이 나왔지만 JVM 여기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르라는 게 나와요. 그다음에 JDK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JV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바 벌처 머신이죠. JVM은 자바 소스 코드로부터 만들어지는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왜? 다 중간에 요거를 인터프린트해서 또 어떻게 0과 1, 0과 1, 0, 0, 0, 1을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핵심적인 실행 모듈이니까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JVM은 플랫폼에 의존적이지 않고 윈도우즈 JVM은 리눅스 JVM과 다르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 OS의 특징적인 것들을 JVM이 다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JVM의 아주 큰 역할은 뭐예요? 바이트 코드를 읽고 검증하고 실행하는 데다. 그러니까 실행 환경의 규격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및 기타 파일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 즉 JVM이 있어가지고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실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JVM이 우리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핵심이라고 보면 이 자르, 자바 런타임 인바이먼트는 조금 개발과 좀 관련 있어요. 그래서 JDK 자르는 JVM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시고, JVM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JDK 자르를 얘기를 할 때는 컴파일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자바 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VM이 자바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때 라이브러리 파일과 기타 파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르는요, JVM의 실행 환경을 구현합니다. 즉, 결국은 JVM과 자르는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통속, 한 그룹. 즉, JVM이 있는 곳에 자르는 있습니다. 왜냐? 자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들과 기타 파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자르 파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음,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면요. 윈도우에서 실행하다 보면 자바를 다운로드 받으시겠습니까? 새로운 자바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다운 받으시겠습니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까는 자바라고 하는 거는 요 자르입니다. 자르. 자르와 그리고 JV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 도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말이 꼬여 있는 상태가 됐었는데, 자르 파일과 JVM은 실행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프로그래밍 도구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개발 킷이에요. 도구예요.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JDK라고 합니다.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킷.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도구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자르하고 JVM만 갖고 있으면 개발은 못해요. 우리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것도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겠지만, 결국은 개발하는 게 우선 원칙이잖아요. 우선 1원칙이기 때문에 JDK를 먼저, 예, JDK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 JDK를 다운로드 할 필요 있고, 이것들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JDK를 좀 볼까요? 그리고 뭐 자루와 JVM과 JDK 이런 관계들을 좀 보자고요. JDK는 Java Development Ke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바 개발 도구입니다. 개발자를 위한 개발 도구.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 시 필요한 컴파일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뭘 바꿔줍니까? 자바의 특징에서, 예, 바이너리 코드가 아닌 바이트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개발을 위해 필요한 도구는 자바 C와 자바 A 등을 있어야 하는데요. 요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C는 컴파일이에요, 컴파일. 그냥 자바 A가 아니라 그냥 자바입니다. 자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JDK를 설치를 하면요, 자르 파일도 JRE도 같이 포함해서 설치가 됩니다.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르가? 이게 뭔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죠?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리 누군가가 개발한 공통 프로그램.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바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다시 한번 전에 가볼까요? 예. 여기 가보시면 자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라이브러 여기 있죠.
라이브러리 파일, 기타 파일들을 가진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JDK로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할 텐데요. 프로그램 개발을 할 텐데요. 어, 기타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포함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지만 JDK를 통해서 개발자 킷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 같은 거예요. 컴파일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JDK라고 합니다. 자바를 개발할 수 있는 킷. 자, 그러면 이 자르라는 거는 결국은 외부 라이브러리까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가 또 실행 환경도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JVM이 자르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게 자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자르는 아까 자료 뭐 있다고 했어요?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others 파일, 그러니까 외부 파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안에 JV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를 플러스 알파 하는 거는 뭐라고요? JDK고 결국 JDK를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뭐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누차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며 only one 하나를 개발하면 어디? 하나, 둘, 셋, 넷. 네 곳의 플랫폼이 다른 곳에도 다 뭐가 된다? execute가 된다. 실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완벽하게 독립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추구하는 거는 플랫폼의 독립적인 프로그램 언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완벽하게 독립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약간의 개발할 때도 신경 써서 약간의 작업들을 더 해줘야 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바 SE, 자바 EE, 그 다음에 자바 미를 설명드려야 할 텐데요. 어, 우리가 JDK, 자르, 그다음에 JRE, JVM 요거는 개발과 실행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자바 SE, 자바 EE, 그다음에 자바 B는 어떤 목적의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뭘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바 SE는 자바 플랫폼 어, 스탠다드 에디션. 그러니까 그냥 표준적인 에디션이죠. 그러니까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데스크탑 프로그램, 서버, 엔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표준 자바 플랫폼이고 웬만하면 SE를 깔게 되면 처음에 접근할 때는 SE를 깔게 되면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바 가상머신 규격 및 API 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SE 안에 또 뭐가 있냐면 JDK와 자르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요 API 집합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EE, 자바 미는 목적에 따라 우선 SE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SE 기반으로 기존 일부를 택하거나 플러스 알파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한 것도 가능합니다. 자바 어, 미에서는 경량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은 또 빼고 뭐 이러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은 자바 SE와 EE와 미가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API를 추가하여 구성하게 돼 있다. JDBC는 뭐냐면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음, 어, 뭐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아마 이 약자일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JDBC의 기본적인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SE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해서 사용하는데
안드로이드에 결국 요거 JDK 자바 SE를 사용하긴 하는데 사실은 요 SE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JDK라고 해 가지고 좀 특별한 류의 또 JDK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기도 합니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범용적인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는 이 SE를 다운받아서 기본 자바 문법을 배워 나갈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미를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지금 1시간 됐으니까 조금 끊고 두 번째 시간부터 그다음에 SE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